네,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 이때 숙제 해석은 선형대 수학으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선형대 수학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오스고날 리티까지 좌표의 단계까지 배우고 그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어, 조금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이 좀 못 들어보셨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아니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 이런 걸 배우고요. 오늘은 일단 선형대 수학 첫 시간으로 선형대 수학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라서 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 1학년 때 선형대 수학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이 리니어 알지브라 책에 1에서 4장까지를 지금 3시간 안에 다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5장까지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나갈 거고. 네, 오늘은 일단 좀 쉽게 아마 대부분 아는 지식들일 거예요. 그래도 좀 다른 말로 아마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크게 3가지를 먼저 리니어 알지브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한다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이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하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종의 벡터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우리말로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을 선형 조합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선형 조합을 할 때 여기에 2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선형 독립, 선형 종속, 리니어 디펜던스, 리니어 인디펜던스 뭐 이런 것들 개념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거냐? 벡터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 벡터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 벡터 공간을 이해하면서 이제 또 연관되는 게 어, 우리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라고 해서 좌표 공간 또는 좌표의 기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좌표의 기저가 무엇인지 여기까지도 아주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어떤 개념을 조금 다른 말로 아마 하는 것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이겐 밸류가 결국 어떠한 매트릭스의 우리 리니어 트랜스메이션을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기저 좌표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환을 어떤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들을 이용해서 어떤 매트릭스를 분해해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 시작할 때 선형대수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니어 오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어,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연립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우리가 매트릭스란 벡터의 곱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 우리 곱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프로덕트라는 말도 써요. 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A라는 매트릭스 이거를 보통 이제 n by n의 행열 컬럼과 로와 컬럼을 n by n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x라는 이제
벡터가 곱해지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11, A12 이렇게 컬럼이 n개 있는 거고요. 열이 n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A21부터 시작해서 AM1까지 행이 m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AMN까지 이렇게 있는 이 n by n 매트릭스 곱하기 x라는 벡터는 그때 n by 1이 되고 이게 이제 사이즈가 n이 맞아야 여기에 n이랑 곱해져서 이게 어떤 다른 벡터로 변하는데 얘가 이제 n by 1이 되겠죠. 이런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x를 여기에 n개의 미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n개의 미지수가 있는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ax equal b라는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걸 좀 전개해서 써보면 a11x1 플러스 a12x2 뭐 블라블라 해서 anxn까지 각각 1차식으로 다 더해서 b1이란 하나의 상수가 되고 쭉 해서 m개의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am2부터 해서 n개의 미지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식이 몇 개죠? 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n개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n개 있어요. 발음이 조금 헷갈리죠. 그 우리 메리 할 때 영어 이름 메리 할 때 n은 우리 뭐 네이버 할 때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네이버 할 때 n개만큼의 미지수의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m개만큼의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식의 개수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를 보통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X라는 벡터가 만약에 어, n 차원이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n 차원이면 그때 어, 여기에 있는 이 R은 뭐죠? 우리가 리얼이라고 하는 허수랑 실수가 있으면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연속적인 어떤 값들을 실수라고 하고 그 실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n개의 구성 성분이 벡터가 이제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벡터를 얘기하고 그 벡터의 집합에 이 전체 그룹에 x라는 벡터가 포함된다라고 말을 수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집합 기호죠. 또 b는 그러면 m 차원의 벡터에 들어가고 그러면 a는 여기서 어, a는 어떻게 쓰냐면 n by n의 원소로 이루어져서 그 내부들이 각각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n개의 식이 있고 이퀘이션 n개 그다음에 n개의 언노운 미지수 이렇게 있는 선형 연립방정식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형 연립방정식은 이해했고 그럼 아까 제가 선형 연립방정식에 있는 이 연산을 우리가 A랑 이제 X랑 곱해서 B가 될 때 이거를 X라는 벡터를 어떤 또 다른 벡터 B로 바꿔주는 그런 우리 변환이라고 해서 이거를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X를 B로 바꿔준다라는 관점으로 이 AX 이꼴 B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어, A에다가 X를 곱해서 B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리니어 콤비네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뭔지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 그러면 리니어 콤비네이션
우리말로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일단 우리 벡터가 뭔지 잠깐 얘기해 볼게요. 벡터라는 거는 방향과 성분이 있는 걸 얘기하죠. 부가벡터잖아요. 벡터는 방향과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 또는 수학적인 표현이고 크기,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 벡터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좀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스칼라랑 벡터랑 비교했을 때 스칼라는 하나의 실수값을 얘기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x라고 하면 x가 그냥 실수 하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두꺼운 글씨로 쓰거나 아니면은 x 이렇게 벡터라는 의미로 쓰거나 해서 얘는 여러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어? 만약에 우리가 벡터 표현을 보통은 우리는 수업에서 대부분 컬럼 벡터로 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1,2 이렇게 쓸 건데 이제 로 벡터로 쓰는 경우에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만약 얘가 V면은 V의 트랜스포즈다. 만약에 1,2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즈 이게 전치 행렬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트랜스포즈 전치라고 하는데 전치를 하면은 여기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거는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혹시 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거 다이고날 성분, 이 대각 성분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음, 이 벡터 V가 2차원 공간상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있죠. 얘를 우리가 V1이라고 했을 때 이 V1과 만약에 또 다른 벡터 V2가 있고 이 V1과 V2를 더해서 V3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더하지 말고 여기에 상수 C1이라는 상수 C2라는 상수를 더해서 곱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벡터가 되겠죠. 그냥 더하면 V3라는 이런 벡터가 될 텐데 이 벡터는 V1에다가 V2를 이렇게 더해서 V3가 될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C1, C2라는 걸 곱해서 더하면은 이 빨간 색깔 점뿐만 아니라 이걸 더 더하면 1로도 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칠하면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 있는 모든 공간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pan of V1, V2라고 한다.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고 만약에 V1, V2가 2차원 좌표 공간상에서 서로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얼라인되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얘가 결국은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이게 결국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그 벡터와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n차원 좌표 공간이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n차원 좌표 공간상에 있는 어떤 벡터 v1부터 vn까지를 서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 선형 조합이라고 한다.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C1, V1, C2, V2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V1부터 Vn까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든다. 물론 C1, C2 다 0이고 0 벡터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만 남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이제 새로운 벡터들 이제 그 벡터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형 조합 선형 조합은 이제 그냥 상수만 곱해서 다 더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여기에 C는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값 상수. 요거를 우리가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 어떻게 쓰냐면 스팬 오브 V1, V2, Vn. C1부터 Cn까지를 그냥 임의의 모든 걸 다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진다고 하는 걸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선형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이라는 거랑 어떻게 얘기할 건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선형 조합을 했을 때 V1부터 Vn까지가 이제 이렇게 더해서 0벡터가 된다고 하고 그 0벡터가 되는 방법이 그 역을 이게 언제만 성립하냐면 만약에 이게 C1부터 C2에서 Cn까지가 모두 0일 때만 그때만 얘가 0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선형 독립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0이 이거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닐 수 있으면 모두가 0이 아니면은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두 개가 조합해서 만약에 얘가 이래서 3이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얘가 0이 된다 이러면 V1부터 Vn까지가 서로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선형 독립은 마찬가지로 이 식이 C1부터 Cn까지 더했을 때 얘가 무조건 C 아이들이 0일 때만 벡터가 0이 될 수 있다면 전체 합이 0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선형 독립이라고 if only C i가 모두 0이 그래서 이게 상수를 다 0을 곱해서 더하면은 당연히 0벡터가 되죠.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선형 독립이다라고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V1, V2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 만약에 V1이 여기 있고 V2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V2라고 해볼게요. 그럼 V1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빼기 V2 이렇게 하면은 얘가 0벡터가 될 수 있으면 서로 지금 이, 이 방향에서 서로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종속인 거고 이게 같은 방향에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독립인 거죠. 그리고 또는 만약에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V3랑 V1, V2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두 개를 V1, V2를 조합해서 이 빨간 색깔 벡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조합해서 얘가 될 수 있으면 그걸 그냥 빼줘버리면 그냥 0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V1, V2 만약에 빨간 색까지 V3라고 하면 얘네들은 서로 선형 동속이겠죠. 그래서 2차원 공간상에서는 벡터가 3개 있으면 무조건 선형 종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3개의 벡터가 있다고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100, 120, 123이라는 3개의 벡터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0벡터가 되고 싶을 때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C3가 0이어야 되고 C3가 0이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 돼서 C2도 0이 되고
C1도 0이 되고 그래서 C1, C2, C3가 모두 0이어야지만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쓰면은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0이고 2C2 더하기 2C3가 0이고 C3가 0이니까 C3가 0이고 C3가 0이니까 C2도 0이고 그다음에 C1, C2 다 0이니까 C1, C2, C3 다 0이니까 C1도 0이고 이런 식으로 선형 독립, 선형 동속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스탠 오브 V1, V2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를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집합이란 얘기고 집합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뭐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을 생각하지만 이제 대학교 때는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진 경우 그것도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집합 여기서 얘기하는 이 V는 무한히 많은 벡터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니까 벡터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겠죠. 그래서 0이라는 벡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집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x라는 벡터가 이 V 벡터 스페이스 집합이면 거기에 그냥 실수 배한 그것도 여기에 집합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 x랑 y가 이 벡터 스페이스에 있으면 x 더 x 더하기 y도 이 집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어, 그냥 대표적인 게 그 방금 얘기했던 2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가 대표적인 뭐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왜냐면 0 벡터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의 조합이 항상 그 벡터 안에 존재하고 상수배한 게 항상 그 벡터 안에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x, y라는 좌표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단위 기준 벡터 우리가 기저 벡터라고 하는데 1, 0 여기 0, 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통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당연히 x, y의 모든 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서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라고 하거나 또는 뭐 i, j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벡터를 스팬해서 만드는 x랑 y를 조합하면 결국 여기에 상수배한 거 만약에 C1x 더하기 C2y가 결국 얘가 우리 좌표를 표현하면 C1, C2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가 대표적인 2차원 좌표 공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꼭 이게 어, 이렇게 서로 수직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기저 벡터 두 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어, 수직하지 않은 벡터고 해서 V1 그다음에 V2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조합해도 결국 아까 이 전체 2차원 좌표 공간 안을 모두 스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 마찬가지로 V1과 V2로 스캔한 것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안에 어, 리니어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리니어 सब스페이스
그래서 이 리니어 서브스페이스는 예를 들어서 지금 V1이라고 하는 거에 스팬을 생각해 보면 이 V1의 스팬은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빨간 색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를 우리가 스팬 오브 V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 직선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하니까 이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속해 있는 어떤 하나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2차원 공간이었는데 얘가 1차원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벡터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n차원 공간인 건데 이거는 n차원보다 더 작은 어떤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방금 얘기했던 기저라는 걸 우리가 같은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시스 오브 벡터 스페이스 V는 일단 베이시스 벡터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 전체 공간을 스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VI라는 베이시스 벡터들은 모두 얘네들은 다 서로 선형 독립이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V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스캔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V가 스팬 오브 V1부터 V2까지의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V1, V2도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기저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V3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가 있으면 걔는 선형 독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 개라고 하면 이거 세 개는 기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2차원 좌표 공간상에 있는 기저는 몇 개일까요? 당연히 두 개겠죠. 세 개는 어차피 선형 동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디멘전 오브 벡터 스페이스는 차원은 선형 독립인 벡터의 최대 개수를 얘기하고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차원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어떤 기저 벡터로 표현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 3차원 공간상의 어떤 면이 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그런 식으로 어, 이 공간 안에서 표현되는 선형 독립인 벡터의 최대 개수가 차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오퍼레이터라고도 부르고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오퍼레이터 뭐 L 이렇게 쓰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F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G라는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또는 매핑,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G를 G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F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G라는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F에 대한 매핑이 G로 간다. 또는 얘가 G라는 벡터 공간에 속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하죠. 닷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컬럼 벡터를 쓰면 A1, A2, N차원이라고 해볼게요. 거기에 닷 B1, B2에서 Bn이라고
얘는 어떻게 쓰지? A1, B1 더하기 A2, An, Bn. 그래서 결국 말로 표현하면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각 원소의 곱의 합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 선형대수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은 놈이라는 게 있는데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A 벡터 두 개의 내적의 루트 씌운 거라고 합니다. A 벡터 두 개의 내적은 각각의 원소의 곱이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또 AN의 제곱이겠죠. 거기에 루트 씌운 게 어, 놈이 되는 거고 놈은 이제 두 개를 씌우기도 하고 하나를 씌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n 차원에 있는 어떠한 벡터를 실수로 이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고 실수로 바꿔주는 게 그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F라는 우리가 벡터 공간이 있었는데 그 벡터들을 G도 어쨌든 실수라는 것도 하나만 값이 있어도 그것도 0을 포함하고 거기 실수에다 실수 곱하면 실수고 실수 더하기 실수도 실수니까 그리고 실수라는 벡터 공간이라고 했을 때 성분이 하나의 벡터죠. 그걸로 이제 바꿔주는 어떤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우리 놈이라는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까지 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컬럼 스페이스와 이제 널 스페이스라는 거.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는 사실 이제 벌써 책 4장까지 온 건데 다시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고 지금 1, 2, 3, 4장은 우리 그 1학년 때 배웠던 수능대수학 시간 전체에 커버된 내용이랑 일치하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는 우리 그 교재 챕터로 따지면 4장에 있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4장. 근데 이제 뭐 디터미넌트라든지 역행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2, 3장에 나오는데 그건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 좀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벡터 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뭔지 컬럼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얘는 기호로 CA 이렇게 쓰거나 콜 A 이렇게 쓰거나 널 A 쓰거나 NA 콜이라고 하고 널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얘가 컬럼 스페이스, 얘가 널 스페이스. 그리고 이게 A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n by n 매트릭스를 얘기해요. n by n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니까 결국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의 뭘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어떤 벡터들의 모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걸 지금 예를 들어 3바이 4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X라는 곱을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 여기 시스템 리니어 이퀘이션을 썼을 때처럼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3바이 4일 때 3바이 4에 4바이 이렇게 잡죠. A11, A12, A12, A14, A21, 3원 쭉 있고 A24, A34 곱하기 X1, X2, X3, X4까지 4개의 미지수가 있고 10, 4개의 미지수가 있고 3개의 식이 있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봐야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 컬럼과 그 로가 뭔지 알죠? 얘가 컬럼이고 요게 로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 우리 이 곱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일단 A1에다가 X1 곱하고 A1, 2에다가 X2 곱하고 이렇게 쭉 곱해서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앞으로 엄청 자주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하고 4개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x1이 두 번째 줄을 곱해서 여기 x1, x2, x3, x4 이렇게 곱해지고 마지막 줄도 여기 여기에 지금 x1 그다음에 여기에 x2, x3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 컬럼 벡터 입장에서 이 컬럼 벡터만 보면 이 일단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하나가 컬럼 벡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컬럼 벡터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가 곱해져요? x1이 곱해지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이란 이건 실수예요. 이거는 그냥 상수, 스칼라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하는데 x1 그다음에 요거 a1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a1, a1 그다음에 요걸 a2, a3, a4 네 개의 컬럼 벡터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2, a2, a3, a4, a4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나요,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지금 어떤 벡터들의 실습의 합이죠. 이게 뭐였어요? 리니어 콤비네이션 선형 조합이었죠. 얘가 결국 스팬 오브 A1 이게 스팬이라고 X의 임의의 값이라고 하면 스팬이라고 할 수 있죠. A3, A4라는 네 개의 벡터를 선형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되죠. 근데 이게 혹시 몇 차원 공간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 세 개의 성분이 있는 벡터들 네 개를 조합해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차원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 벡터의 조합으로 어떤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벡터를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스페이스를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때 AX라는 걸 계산하면은 이거 네 개의 선형 조합이 되고 걔가 뭐 그래서 B라는 새로운 벡터가 된다. 그럼 그게 결국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라고 이해해요. 이건 앞에서 배웠던 그 선형 연립 반응수죠. 근데 이게 결국은 n by n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n개의 어떤 배수를 곱해서 n by 1이란 새로운 어떤 벡터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어떤 임의의 그냥 어떤 실수로 될 수 있어. 그럼 어떤 조합도 만들 수 있어. 그게 아까 스팬 같은 거. 그러면 그게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그게 결국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 A의 컬럼 스페이스는 그 A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을 텐데
AX 이거를 곱했을 때 얘가 만약에 0벡터가 되면 이걸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제차 선형 연립방정식 또는 공차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호모지니어스. 그러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에서 어, 그 x의 해를 찾는 거는 우리가 그 선형 연립방정식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찾은 x 벡터들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네. 앞에 위에 건 컬럼 스페이스였고, 그럼 널 스페이스를 뭐라고 하냐? 이 널 스페이스를 벡터들의 모음인데 어떤 벡터들의 모음이냐면 얘는 근데 n 차원 공간상이 있어. 만약 n by n이면 x라는 이저 벡터는 n 차원 공간상이 있습니다. 그게 ax가 0 벡터가 되는 어떤 x 벡터들의 모음. 이게 이제 수학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일단 이 이렇게 큰 양가로가 우리 그 집합 기호라는 거 알죠? 이게 어떤 집합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바를 찍은 거는 이제 이 n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x 벡터인데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이 x 벡터들의 모음이란 얘기.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어, 이게 결국 우리 아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벡터들이 x 벡터들이 널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들이다. 이제 뭐 n, a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무조건 하나가 존재해요. 그게 뭔지 혹시 알아요? 어, 이게 x가 모두 0이면 당연히 ax 곱하면 0 벡터가 되겠죠. 여기 개수가 다 0이었으면 어차피 0 벡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하나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0 벡터. 이걸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너무 당연한 해라고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해가 존재하는데 그게 x가 0일 때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벡터 스페이스는 0 벡터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아까 x가 다 0이면 컬럼 벡터에 조합했을 때 뭐가 돼요?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000인 벡터가 되는 것도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일단 트리비얼 솔루션은 0이 존재함으로써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x가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 매트릭스의 특징인데 A의 컬럼 벡터가 서로 선형 독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음, 아까 우리가 선형 독립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선형 독립이 아니라 선형 종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형 종속이 되고 0이 아닌 x가 존재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곱해질 때 이 개수줄 중에 어떤 0이 아닌 게 곱해서 얘가 0벡터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선형 종속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벡터들이 서로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0벡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0이 아닌 해가 존재하면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해가 존재하면 A의 컬럼 벡터들은 서로 선형 종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트리비얼 솔루션과 호모지니스 솔루션을 우리가 XH라고 하는데 이게 0벡터를 포함하죠. A, H가 무조건 0벡터인데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서부터 사용하는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한번 푸냐면 ax 이꼴 b라는 b가 이제 0이 아닌 이번에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인 ax
XH라고 하는 요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의 X라는 해가 만약에 AX 이퀄 B를 만족시킨 해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상수배를 하고 H를 내가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하면은 AX 플러스 CAX H니까 얘가 어차피 0벡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B가 돼. 그래서 우리 이 호모지너스 솔루션을 알면은 이거를 조합해서 X에다가 더해서 일반해라고 하는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이거는 우리 아마 미분 방정식 할 때도 비슷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성립을 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널 스페이스가 많으면 널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0이 아닌 해들이 만약에 차원이 많으면 많이 있으면 그럼 컬럼 스페이스가 줄어들고요. 컬럼 스페이스가 꽉 차면은 널 스페이스가 0벡터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합이 우리가 이제 어, 일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설명하고 예제를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책에 있는 예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책에 1장에 있는 예제 이그젠플 할때 우리 레이 선형대수학 책의 1장에 있는 예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x1 더하기 2x 7이고 x1 더하기 10이고 2x 또는 6x 요거를 이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식이 지금 3개고 미지수가 4개거든요. 그래서 미지수가 4개니까 사실 자유도가 하나가 남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 최소 하나가 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2개가 남아요. 그래서 미지수 4개, 이제 언노운 4개, 이퀘이션식 3개 건이 이거는 다들 한번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일단 보통은 한글로 뭐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7, 12 이런 식으로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쓴 다음에 보통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하여튼 여기 앞에 뭔가 하나 잡아주는 걸 잡고 얘네들만 남기고 얘네들만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남긴 다음에 나머지를 최대한 여기 있는 걸 다 0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일단 이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0을 만들기 위해서 1번씩 여기에 1번씩, 2번씩, 3번씩 있을 때 3번씩에서 2번씩의 2배에서 빼면은 그러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빼기 2, 빼기 4, 이렇게 한 게 지금 2번 식에다가 2를 곱한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 위에다 빼주죠. 0, 0,
2에 8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바뀐 요 식에다가 이제 또 어, 일단 이걸 반으로 나눌게요. 반으로 나누면 이 3번식이 0, 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4로 나눌게요. 이 2번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을 4로 나누면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냥 2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을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더해주면 일단 지금 얘도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진짜 미안한데 다시 한번 그냥 4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이 2번에다가 1번을 빼주면 사실 칸을 많이 안 쓰려고 하다 보니 2번식에다가 1번식을 빼면 어떻게 되죠? 1, 2, 1, 1, 얘가 0, 0, 1, 마이너스 1, 5 이렇게 돼서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행히 일단 지우기가 좀 쉬운 형태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3번식이 있으면 2번식에다가 3번식을 더하면 없어지죠. 그냥 이렇게 3번식에다 2번식을 더해서 없어지면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가 모두 0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유효한 식이 두 개밖에 없고 미지수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효한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네 개니까 자유도가 두 개가 남는 상황이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ax 이꼴 b라고 했을 때 이거를 풀기 위해서 a에다가 b 붙여놓고 이걸 풀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식이 두 개가 남는데 사실 이게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거를 이제 a 프라임 뭐 b 프라임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이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그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하는 연산 동 동차 열 동차 행 연산이라고 하나요? 그걸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게 이제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피벗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거랑 그리고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식을 써보면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옳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x4 빼기 2 x3 빼기 2x4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이 나왔어.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요 단계를 우리가 reduced 요 이라고 이거에 규칙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도 안다고 가정을 하고 말할 이거를 이제 이거의 리듀스 로 에첼론 폼이 위에 있는 요 녀석이고 이때 이 0이 아닌 요 컬럼의 수가 또는 로의 수가
여기서 로의 수가 0이에요. 그래서 0이 로의 수가 뒤에서 나오는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이 예제 먼저 풀어보면 어,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x라는 벡터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1, x2, x3, x4라는 벡터가 있고 이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벡터가 솔루션이라고 하게 돼서 이 솔루션이라는 x1, x2, x3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피벗 베리어블을 잡고 x1과 x3가 피벗 베리어블이고 피벗 베리어블 말고 여기 프리 베리어블인 x2 그다음에 x1, x3를 표현을 이제 하면은 음, 변수가 두 개가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식을 이 해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x3부터 나타내. x3는 5 더하기 2x4니까 x4랑 x2는 자유변수라서 그냥 그대로 쓰고 여기 x2랑 x4는 그대로 쓰고 여기 x1 자리가 있고 x2, x3, x4 자리가 있는데 x2랑 x4는 일단 어떤 실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쓰고 그다음에 여기 x4만 쓰면은 x4는 죄송 x3는 5 더하기 2x4 이렇게 순서를 5 더하기 x4 할수 있고 그리고 x1 자리 자리를 또 이렇게 있는 거고 x3 x4는 됐고 이제 x2도 됐는데 x1을 보면은 x1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x1 빼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7 빼기 2x2 빼기 x3 빼기 x4인데 이제 x3는 우리가 이미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5 더하기 2x를 대입을 해주면 이걸 정리하면 7에서 5 빼니까 2 빼기 2x 마이너스 3x x1 대신에 2 빼기 2x2 빼기 3x4 이렇게 여기까지 틀렸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지울게요. 이건 지우지 말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상수 그다음에 여기에 x2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x4에 대한 걸로 묶어가지고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복사로
위에 걸 지. 이거의 솔루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x라는 솔루션 벡터 4차원 벡터는 2, 0, 5, 0 더하기 마이너스 2, 1, 0 여기다가 곱하고 마이너스 3, 0, 2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벡터다. 괜찮나요? 제가 자유변수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자유변수는 임의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0, 1, 2, 3, 4, 5, 6, 7, 8, 9 아무거나 이제 순서 1.1 아무거나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가 저 x가 지금 이 ax 이퀄 b라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이게 프리 베리어블. 또 이거를 뭐 C1, C2 이렇게 치환하기도 하는데 답을 쓸 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메트릭 벡터 폼이라고. 파라메트릭이라는 말은 뭔가 이런 C1, C2 또는 X1, X4라는 변수로 표현한 형태다.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벡터, 요게 하나의 벡터,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고 이 각각의 벡터를 우리가 조합해서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벡터에 이렇게 되면 차원이 몇이죠? 이 벡터의 차원은 4차원이죠. 그리고 세 개의 벡터를 조합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첫 번째에는 뭔가 곱해지는 게 없고 지금 여기 두 번째랑 여기 세 번째만 곱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선형 조합을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벡터의 선형 조합을 하면 뭐가 될까요? 그 우리 공간에서 점선, 면, 뭐 3차 부피 중에서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스캔하면은 그게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4차원이니까 4차원 공간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4차원 공간이라는 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4차원 공간상의 어떤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어떤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얘가 지금 첫 번째 벡터라고 해볼게요. 얘가 V1이라고 해요. V2라고 하면은 V1, V2가 공간상에 있을 때 얘네 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모든 점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V1과 V2를 해서 이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어떤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평면이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평면이 아니고 지금 요 V0라고 할까요? V0라고 하는 어떤 벡터만큼 밀었어요, 이 평면이. 그래서 보통 이제 V1, V2는 이제 0을 지나는 어떤 평면이잖아요. 0, 0인데 그게 V0만큼 옵셋이 생겨서 이렇게 간 거죠. V0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스팬하는 어떠한 공간이 되는 거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널 스페이스가 되는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모든 점들은 이거를 0으로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 미안 이건 널 스페이스가 아니고요. 이 V1, V2로 만들어진 게 널 스페이스가 되고 근데 여기 V0라고 하는 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해가 하나가 더해져서 이제 최종 이 B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V1, V2는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떠한 그 해가 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헷갈리는데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게 마이너스 1, 0, 0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고
1, 0, 0 하면 얘가 0 되죠. 마이너스 2, 1, 0, 0, 0 되고 마이너스 2, 1, 0, 0 하면 다 0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V1의 널 스페이스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넣으면 이제 이 V1에 대해서 이 해가 그 뭐죠? 0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얘도 여기를 넣으면 0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여기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는 거고 거기에 상수배를 해서 이 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합해서 결국 이 AX 이퀄 B를 만족시킨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V0를 빼고 V1과 V2로 만들어진 이 공간이 이제 널 스페이스가 되는 V0를 빼고 그러니까 V0만큼 밀지 않고 그 전에 있는 그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AX 이퀄 B가 아니고 이게 0을 만족시키게 나타내고 거기에 B를 더하니까 이제 요까지 더해서 해가 되는 못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업이 몇 시까지? 근데 이게 이론할 때는 그 실습하는 거 할 때만 1시간 50분 하고 이론할 때는 또 이론 수업만큼 75분만 시간이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 랭크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랭크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랭크가 뭐지? 아까 얘기했듯이 랭크라는 거는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값이고 그래서 랭크 오브 A가 있는 거고 랭크 오브 A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개수 선형 도기 컬럼 또는 이제 로 벡터의 선형 독립인 거의 최대 개수라고 이제 정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컬럼 스페이스나 로 스페이스도 아까 얘기했던 건 컬럼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컬럼 스페이스면 로 벡터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로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면은 그 벡터들의 어떤 아주 에센셜한 것만 뽑아서 아주 딱 그 핵심적인 것만 뽑으면 그게 선형 독립일 거고 그 선형 독립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고 그 베이시스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거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3바이사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A11, A12, A13, A14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그러면 이때 이 컬럼 벡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A1, A2, A4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3차원 공간상에 있으니까 이거의 최대 개수는 아무리 많아도 선형 독립인 거의 최대 수는 3개겠죠. 그러니까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빼야지 선형 독립일 수 있고 4개는 무조건 선형 종속이고 그나마도 이 숫자를 어떻게 노냐에 따라서 종속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어, 로 벡터로 봤을 때도 이제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개면은 원소가 4개니까 원소가 4개니까 4천이니까 4천 공간상에 4개의 그 인디펜던트한 서로 독립인 벡터가 생길 수 있지만 애초에 이거를 스캔하는 공간 안에 있는 그 기저가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최대 개수가 3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로벡터의 최대 선형 독립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이제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컬럼으로 보나 로로 보나 똑같이 이제 랭크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매트릭스가 n 바이 n이라고 하고 이거 중에서 만약에 최대값이 m이랑 n 중에서의 최대값이 있으면 최소값 더 작은 값보다 랭크가 클 수는 없어요. 랭크는 무조건 그 매트릭스 매트릭스 A의 행열 중에서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3바이 4니까 여기 A 매트릭스의 최대 랭크는 3이 그리고 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X 차원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위와 같이 지금 3바이 4니까 M이 N보다 작은 경우를 살펴보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는 가로로 긴 매트릭스죠. 가로로 긴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랭크의 개수랑 그리고 A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해요. 널리티의 정의는 A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 그러니까 A의 널 스페이스의 최대 선형 독립인 벡터의 개수 널리티는 A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n으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의 최대값은 사실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두 개 중에서 n 바이 n 중에서 더 작은 거보다 랭크에서 작거나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선형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널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수 같은 약간 우리 일 안 하는 사람처럼 그 아니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에 개수인 거고 랭크는 약간 찐인 거고 그 전체가 n개가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의 개수가 n개고 랭크의 a는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식의 개수.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만큼 모자라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널리티가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유도만큼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요 이 녀석들의 벡터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유로운 벡터가. 결국 그 두 개를 합하면 전체 미지수의 개수만큼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미지수가 엄청 많으면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많으면 널리티가 늘어나게 그러니까 식보다 모자란 게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 솔루션 오브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어, 이 ax 이꼴 b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의 x의 개수잖아요. x라는 거에 이제 값이잖아요. 이때 랭크의 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통 r로 많이 부르고 랭크의 수를 r이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솔루션이 하나 아니면 없거나 엄청 많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우리가 A랑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아그멘티드 매트릭스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이게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A랑 B랑 붙여 쓴 거, 지금 여기 붙여 쓴 거,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붙여 쓴 거 이제 기억나요? 이걸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제 붙여서 새로운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 붙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매트릭스의 랭크
계산을 해보자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집중을 해서 볼까요? 그럼 이게 만약에 R이다. 원래 A의 랭크가 R이었는데 B라는 벡터 컬럼 벡터 하나 더 붙였더니 걔가 R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해가 존재할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건데 이게 여기서는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해가 심지어 한 개 존재, 유니카. 죄송해요. 한 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존재 무조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그멘티드 매트릭스의 해가 R인데, 그러니까 미안, 아그멘트릭스 랭크가 R인데 그게 n by n 매트릭스에서 이 미지수의 개수랑 같을 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효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랑 같은 경우고 이때는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딱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 이 아그멘트 매트릭스의 랭크가 R인데 얘가 n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때는 솔루션이 무한히 많이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일단 n by n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미지수가 많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매트릭스 A가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B라는 벡터는 이 A의 컬럼 벡터들의 이거의 선형 조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는 A의 컬럼 벡터를 조합해서 만든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랭크가 뭐라 그랬냐면 랭크라는 거는 그 이 매트릭스의 선형 독립인 벡터의 개수고 만약에 B가 종속이라면 B가 이거 A1부터 AN까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면 B는 당연히 A의 컬럼들의 선형 종속이겠죠. 그러면은 랭크가 늘어나지 않겠죠. 랭크는 이제 유효한 거 하나 컬럼이 붙어야 되는데 또 독립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랭크가 다 이제 R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A에다가 B를 붙였을 때 원래 A의 선형 이 컬럼에 컬럼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B가 랭크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B가 중속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B가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조합해서 B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를 선형 종속, 그러니까 A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B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조합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 요 개수들 여기 위에 있는 이 개수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개수들이 있다는 얘기, 조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합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해는 존재해요 여기서. 이게 R이 랭크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B가 종속이고 종속이라는 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어, n이라는 게 전체 미지수의 개수인데 그 미지수의 개수랑 이제 이 R이 같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식의 개수가 유효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식의 개수 유효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그 자유도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해가 존재하는 이런 이 파란 색깔로 된 이 평면이 없어가지고 0 하나밖에 없어 한 점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그게 이제 이 위의 경우
밑의 경우는 이제 평면이 생기면서 또는 공간이 생기면서 해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